최고의 가구 브랜드 드레브. 모두가 퇴근을 조진 야심한 밤이지만 이곳의 대표 나라 누나 아니 재원의 업무는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고 있죠. 기능이나 편리성을 넘어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정 안에서 행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를 위해 오늘도 철야를 해나가는 그녀이지만 몰려오는 피로감에 그만 눈이 감기고 맙니다. 곧이어 10년 넘게 회사를 운영해 오시면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꿈속에서마저 인터뷰 중인 이 워커홀릭에 그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피로가 채 가시기도 전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 폭풍처럼 밀어닥칠 때였어요. 누군가의 분노가 회사 전체에 울려 퍼지죠. 이에 재원은 곧바로 밖으로 나가보는데 자신의 모든 커리어가 담긴 전시대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범인에게서 정체불명의 협박 메시지까지 전송되죠. 누가 보아도 자신을 특정하는 듯한 위협에 곧바로 신고가 이어지는데 네, 긴급신고 112입니다.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여기가 위치를 전달하려던 그때 불길한 인기척이 신고자분 위치가 어디시라고요? 바로 등 뒤에서 느껴지죠. 여보세요? 신고자분. 결국 그의 존재를 알아챈 결과는 신고자분. 목숨을 건 추격전으로 이어집니다. 이게 대체 잡았죠?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나의 해피엔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며칠 전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부터 해주실까요? 성공한 CEO답게 안녕하세요. 인터뷰를 시작으로 서재원입니다. 바쁜 일과에 스타팅을 끊는 재원. 생활가구 브랜드인 드레브의 대표이자 디자이너입니다. 럭셔리라는 단어를 재현한 듯한 그녀는 상냥한 리더이자 그러니까 왜 납기 기한을 못 맞추냐고요. 발주 넣은 지가 언젠데. 단호한 클라이언트이며 또 밤새셨어요? 좀 잤어. 한 가정의 기둥이었죠. 오늘 바이어 미팅 몇 시지? 10분 뒤 출발입니다. 허나 온라인 광고 최종 시한은? 모든 것을 가진 듯한 그녀에게도 어때? 늘 멋있으시죠? 두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으니 연락 온 거는? 그 첫째는 좀 전에 허 교수님이 전화하셔서 출근한다고 나간 지 60시간이 넘었는데 실종 신고 해야 하는 거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강박에 가까울 정도로 이러다가 조만간에 진짜 쫓겨나겠는데. 심각한 일 중독이었습니다. 손수 회사를 키워온 그녀에게 그 애착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죠. 그건 뭐야? 아 이게 그리고 두 번째는 제 마음대로 처리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벌써 수년째 전달되고 있는 의문의 편지. 한동안 잠잠하더니 또 시작이네. 음흉하디 음흉한 갖다 버려. 누군가의 스토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매일같이 두통약을 달고 사는 재원이지만 이 모든 것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든든한 아군들이 있었으니 멋있는데요, 작가님? 같은 미대 동기이자 왔어? 이제는 작가로 활동 중인 색이 좀 넘치는 것 같지 않아? 딱 내가 원했던 그대로야. 로비 미술 작품 생기면 분위기 완전히 바뀌겠는데? 단짝 친구 윤진이었죠. 부럽다. 이어서 다들 밥벌이 하느라 꿈은 잊고 사는데 아직도 순수 미술에 남아있는 너. 어이가 없네, 개X가. 대신 서로가 가는 길은 다를지언정 밥벌이를 못하잖아. 수십 년에 걸친 우정은 나 감 좋은 거 알지? 단 일의 시기와 질투도 없이 너 곧 뜰 거야. 고맙다. 역시 친구밖에 없네. 진심 어린 응원으로 이어져 있는 듯해 보였습니다. 근데 집들이는 언제 할 거야? 집에 숨겨둔 남자 있는 거 아니야? 그럴지도. 그리고 그녀만큼이나 대표님 계약서입니다. 숨 돌릴 틈 없는 재원에게 안식이 되어주는 이들 또한 존재했죠. 바로 자신을 똑 닮은 귀요미 딸 아린과 맛있다 맛있어. 재원의 뒷바라지를 전담하는 스윗한 남편 여보, 순영이었죠. 얼굴 보니까 살아는 계시네. 미안. 회의에 촬영에 정신이 없네. 대학 교수라는 완벽한 지성까지 갖춘 그는 아리나 엄마다 엄마. 독박 육아까지 병행해가며 아리나? 화목한 가정을 견인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어디야? 심지어 오늘은 할아버지 집에 생일 파티 하러 왔어. 절대 까먹지 말아야 할 아버지의 생신날이었죠. 케이크랑 선물 잘 도착했지? 잘 도착했는데. 아 이런 날이라도 함께하면 좋잖아. 다행히 비서의 재치로 위기를 넘기게 되고 근데 재원이는? 아 재원이는 여기 있습니다. 고시고 끝 해면이 이루어지는데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진심으로. 분명 서운하게 느낄 수 있음에도 고맙다 우리 딸.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자주 찾아뵙지 못해서 죄송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업가인데 당연히 바빠야지. 난 괜찮아요. 딸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는 참된 아버지 창석. 애비는 걱정하지 말고 어여 일 봐. 바쁘대 끊자. 그야말로 제 삶의 원동력이 되어준 건 곁에 있는 가족, 동료, 친구들이었거든요. 빈틈없이 해피해 보이는 그녀였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을 괜찮으세요 대표님? 죄송합니다. 앞치가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끔찍한 비극이 아 이 사람들이 정말.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괜찮으니까 그냥 가시죠. 곧이어 집까지 얼마나 걸리지? 장기 업무로 녹초가 되어버린 그녀에게 김 비서? 회사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요. 모처럼의 귀가를 방해하는 변수가 찾아오니 윤 팀장 퇴근했어요? 드레브를 만든 1등 공신이자 잠깐 업무 때문에 나갔다 오신다고 맞아서요? 천재 디자이너 태호였습니다.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윤 팀장님. 디자인에 있어선 재원을 뛰어넘는 완벽주의자인 그는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야? 일단 제품 출시부터 미뤄요. 그녀가 가장 고대하는 신제품 홈카메라의 출시를 미루려 하죠.
안 돼. 드래브에서 처음 선보이는 가전이라고 광고에 인터뷰에 지금까지 홍보 마케팅이 들어간 비용이 얼마인 줄 알아? 이어서 애초에 무리라고 했는데 밀어붙인 사람 누굽니까? 지금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으면 된 건가? 완벽한 디자인만 살아남는다고 말했던 사람 어디 갔나? 마치 자신을 보는 듯 뜻을 굽히지 않는 태호에게 네가 미국에서 살아서 잘 모르는가 본데 한국에는 그런 말이 있거든. 까라면 깐다. 재원은 헬조선식 기강을 조져본다. 그래요. 근데 이건 알아요. 허나 한국에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르던데. 이미 MZ식 현지화가 되어버린 태호였죠. 많이 컸다 너. 제가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칭찬인 거죠. 너 죽겠네. 이어지는 창과 창의 대결에 결국 먼저 백기를 들어올린 것은 박 이사님 오시라고 해. 홈카메라 출실 재검토할 거니까. 다름 아닌 재원이었습니다. 그럼 먼저 갑니다. 난 야근하게 만들어 놓고 넌 퇴근을 하겠다고? 네, 저 데이트 있거든요. 저 새끼가 쳐 돌았나? 내일 봐요. 란 그렇게 아메리칸 MZ 맛에 제대로 당해버린 재원은 먼저 퇴근해. 계획이 없던 철회를 조지게 되었고 그 결과 갖다 버려. 그녀의 무심함에 제대로 분노한 신고자분 위치가 어디시라고요? 스토커의 끔찍한 습격을 당하게 된 것이었죠. 이어서 황급히 대표실에 문을 걸어 잠그며 떨어뜨린 핸드폰을 대신할 비상 연락책을 찾아보는데 이미 그녀의 모든 발버둥은 범인의 손아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철저하게 준비된 공구들로 굳게 닫혀있던 문을 열어버리죠. 결국 잔뜩 겁에 질린 그녀에게 K 몰니르가 다가오던 그때 거기 누구 있어요? 구원의 목소리가 대표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들려온다. 란 그렇게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부지한 재원은 저 스토킹 당한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경찰 조사를 받게 되는데 7년쯤 된 것 같아요. 전에도 이렇게 찾아온 적 있었나요? 아니요. 주로 문자나 메일, 가끔 선물 같은 거를 보낸 적은 있는데 회사까지 찾아온 거는 이건 처음이에요. 정황을 살피면 살필수록 사무실이랑 로비에 있는 CCTV는 정기점검 중이라 녹화가 안 됐다는데요. 끔찍한 사실이 드러나죠. 오늘 밤에 정기점검한다고 사내 메일로 공지가 됐어요. 그럼 바로 여기 직원들 전부 용선성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범인이 트랩의 직원일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이어서 거저만 가는 그녀의 불안감은 누군지 짐작 가는 사람은 평범한 직원들을 넘어 여기 직원들 전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혹시 요즘 우리 회사 오랫동안 함께해온 동료마저 아니다. 의심하게 만든다. 같이 가요. 그리고 집에 데려다 줄게요. 그 불안감을 떨쳐내려 아침 일찍 미팅 있어. 매장도 둘러봐야 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일할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수록 업무에 지장 생기지 않도록 처리하는 게 최우선이야. 더욱 일에 집착하게 되는 재원이었죠. 다음날 신제품 반응은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예정대로 매장을 방문한 그녀의 앞에 의문의 남성 태주가 서재원 씨, 다가온다. 누구시죠? 심지어 그의 입에선 어머님 성함이 정미향 씨 맞죠?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어머니의 이름이 들려오죠. 유명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만나 뵙는 게 쉽지가 않네요. 부패한 보험조사관인 그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회사 보험 상품을 가입하신 게 있어요. 구리디 구린 톤 냄새를 쫓아 남편분 서창석 씨가 보험금 수령하시고. 아버지의 보험금 수령 사실을 꺼냅니다. 알고 계셨죠? 수십 년간 그의 딸로 자라왔음에도 전에 전혀 몰랐던 과거였죠. 아버지한테 들은 것 같기도 하네요. 이어서 어머님 사인이 다발성 장기 부전 맞죠? 어머니의 사인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의문을 제시하기 시작하는 태주. 당시 조사 과정에서 저희가 놓친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사망 전에 농약을 먹고 응급실에 3차례 방문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 의미는 병원에선 3번 다 실수로 마셨다고 하셨다는데 어머니의 사망이 단순 사고가 아닌 죽겠다고 마시거나 일부러 누가 먹이지 않고서야 3번을 실수로 쉽지가 않죠. 보험금을 노린 가족. 그래서요? 아버지의 소행일지도 모른다는 말이었죠. 그리고 그 바탕에는 서류상으로는 어머니가 88년도에 서창석 씨랑 재혼하신 거던데 창석이 그러면 친부가 아닌 계부잖아. 계부라는 사실이 깔려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서창석 씨가 아닙니다. 허나 재원은 증거 있나요? 아니 뭐 조사 중입니다. 물증이라고 넘는 태주의 말을 그럼 확실히 해두죠. 이번 일 아무런 확증 없이 외부에 알려지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경고로 일갈해버리죠. 알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험회사에서 찾아왔었어. 밀려드는 찝찝함에 보험회사? 엄마가 보험이 있었대. 순영에게 상황을 털어놓는 그녀인데 보험회사 말로는 엄마가 죽은 게 그러니까 아빠랑 아버지랑 역시나 돌아오는 것은 관련이라도 있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그럴 뿐 아닌 거 당신이 더 잘 알잖아. 강한 부정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여기 직원들 전부 용의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네요. 다시금 찾아온 의심을 애써 잠재우며 업무를 이어가던 그녀의 눈에 웬 주차표 한 장이 들어오죠. 심지어 표에 적힌 주차 날짜가 자신이 습격을 당했던 날과 동일합니다. 이어서 나 어디 좀 갖다 매장으로 들어갈게. 적혀있는 주차장으로 향한 재원은 지금 출퇴하시려고요? 아니요, 두고 온 물건이 있어서요. 키 좀 주세요. 현란한 거짓말로 키를 넘겨받게 되고
발견한 차량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침내 트렁크에 숨겨진 공간에서 범인이 입었던 후드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어서 키를 잘못 가져갔네요. 알겠어요. 사건의 실마리를 찾게 된 재원의 존버 타임이 이어지죠. 그리고 마침내 현장에 나타난 주인의 정체는 10년을 넘게 함께해온 동료 태호였습니다. 믿기 힘든 현실에 곧바로 전화를 걸어보지만 네 대표님. 너 지금 어디야? 수화기 너머에선 나 일하는 중인데. 태어난 거짓말만 들려올 뿐이었죠. 잠시 후 흔들리는 멘탈을 부여잡으려 남편에게 전화를 걸지만 여보 전화 좀. 아무런 반응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네, 대표님. 순혁 씨 좀 바꿔주세요. 교수님 안 계신데요. 시간에 운동 가시잖아요. 이대로는 도무지 버틸 수 없던 재원은 결국 남편의 헬스장으로 찾아가죠. 허순영 씨 좀 불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그런데 허순영 씨 저희 센터 안 다니시는데요? 남편을 찾기는커녕 끊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그의 거짓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심지어 핸드폰조차 서재에 두고 사라져버린 순영. 재원은 다가오는 불안감에 아찔한 폰 검사를 조지기 시작하죠. 하지만 패스워드를 결혼기념일로 해놓은 데다 의심할 구석이라고는 1도 존재하지 않는 폰의 상태에 결국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데 바로 그때 저장되어 있지 않은 번호로 의미심장한 문자가 도착합니다. 심지어 곧 도착. 이에 응답한 남편의 답장이 순식간에 지워져 버리죠. 곧이어 재원의 머릿속엔 남편의 스마트워치가 떠오르고 다시금 의심 모드에 돌입한 그녀는 네 대표님. IT 부서의 직원을 이용 유 팀장 그 스마트워치도 남편의 워치를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건가?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몇 가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으면요. 그렇게 또다시 시작한 존버 속에서 지옥 같은 불안이 이어지던 그때 한 통의 전화가 인진아. 절친의 전화가 걸려오죠. 아니 다른 건 아니고 아까 김 비서한테 들었어. 작품 완성되면 제막식 할 거라고. 그동안 너무 고생했잖아. 여기저기 알리고 축하해야지. 정말 너무 고마워. 이런 상황에서 재원아 알지? 갑자기 훈훈함이 연출된다는 것은 나한테 너밖에 없는 거. 너밖에 없긴 개뿔. 미안한데 우리 나중에 통하자. 마침내 나타난 남편의 내연녀가 윤진일 형님. 그렇게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재원은 드래브에서 선보이는 이번 책상은 가구에 스마트 하면서 해요. 이번에도 일로서의 회피를 시도하지만 대표님, 결국 쉬었다 할까요? 잠시만. 차오르는 슬픔을 견딜 수 없음에 자리를 떠나죠. 그런데 그때 잠깐만요. 가쁜 태호가 그녀를 쫓아온다. 인터뷰 내내 컨디션 안 좋았다면서요. 걱정 어린 질문이 이어지지만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뭐. 아니 어떻게 뭐 신경을 안 써요. 무슨 일인지 얘기 안 해요. 이미 그의 서윗함은 재원에게 있어선 소름으로 느껴질 뿐이었죠. 너 대체 뭐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 좀 해요. 싫어. 결국 괴물로만 느껴지는 태호를 피해 홀로 걷기 시작하는 재원. 심지어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폭우는 고생하며 키워주신 아버지, 가족과 더불어 헌신적으로 외조해준 남편, 사랑과 친구, 힘든 시기를 겪으며 함께 회사를 성장시킨 동료까지 동료에 대한 배신감을 그들 덕분에 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더욱 강렬히 느껴지게 만든다. 심지어 그 절망을 모두 지켜보고 있다는 스토커의 문자가 도착하죠. 그리고 그 문자의 발신자는 바로 등 뒤에서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포의 2차 추격전이 시작되고 이미 탈진에 가까운 상태에 그만 주저앉고 마는 재원. 맞죠? 그녀를 궁지에 몰던 스토커는 결국 재원을 다리 아래로 추락시켜버린다. 하지만 다행히도 한 바퀴만 다시 돌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근처의 해경들에게 찾았습니다. 기적처럼 구조되는 재원. 이 늦은 밤에 한강엔 왜? 그렇게 해주세요. 이제 그녀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은 재원아 여보. 더 이상 안식이 아니라 여보. 여기 서재원 환자 깨어났어요. 끔찍한 가식으로 느껴지고 있었죠. 여기요. 그리고 오늘날 서재원이 있기까지 함께 해준 아버지, 남편, 그리고 동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 칭호를 걸음으로 두고 봐.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 지옥 모두를 향한 아기가 당신들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서서히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재원은 추락 장소가 보행자가 별로 없는 외진데라 CCTV 설치가 안 됐다고 합니다.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소식과 함께 어제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죠. 신고자는 50대 남성인데 떨어지는 형체만 봤지 다른 건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고요. 추가 목격자 찾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 스케줄 뭐였지? 중독을 넘어선 집착으로 다음 달에 오픈 예정인 쇼룸 스타일링 회의랑 재무팀 매출 보고 홈페이지 리뉴얼 관련 컨셉 회의였습니다. 컨셉 회의는 1시간 뒤 병원에서. 정상 출근은 내일부터. 내일이요? 회사에 인생을 갈아넣기 시작합니다. 또한 오늘 출근 괜찮겠어? 어제 그냥 쉬자. 그 일을 막아서는 남편과 놀랬잖아. 미안. 싸늘하다.
이거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자신을 배신한 친구, 미안해. 어떻게 된 거야? 기사 못 봤어? 보긴 봤는데 그대로야. 심지어 저지원 대표한테 좀 전해주세요. 부탁합니다. 자신을 길러준 아버지에게까지. 죽겠다고 마시거나 일부러 누가 먹이지 않는 이상 3번을 실수로 쉽지가 않죠. 격한 불신을 느끼며 엘사도 안수첩을 얼음 여왕이 태워버리고 만다. 그리고 서재원입니다. 오늘 시간 좀 내주시죠. 그 불신의 확증들을 찾기 위해 아, 이게 뜻밖이네요. 명함은 드렸지만 먼저 연락 주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신의 뒤를 내내 캐고 다니던 대주를 제안할 게 있어서요. 더 뜻밖이네요. 이용하려 들기 시작하죠. 뭔데요? 그 전에 남태주 씨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더라고요. 재원이 굳이 그를 택한 이유는 뭘 알아내셨을까? 강력계 형사 출신이라는 거. 전문성 있는 그의 경력과 뇌물수수 혐의로 감사받다가 스스로 옷 벗었고 얼마 뒤 석연치 않게 무혐의 처분 받았다는 거. 자신이 채워줄 수 있는 욕망을 확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진짜 모르는 게 없으시네. 근데 왜 본인 가족 일은 그렇게 까맣게 모르셨을까? 또 이제부터 알아보려고요.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드디어 제안이 제시되는데 지금 하는 일 계속해요. 내 엄마가 어떻게 죽었는지 조사라고요. 단 보험사가 아닌 날 위해서. 그래야 되는 이유는요? 그 대가는 지금 받는 월급 만족해요? 태주에게 있어선 부족하다면 제가 충당하죠. 절대 거부할 수 없는 기회였죠. 남태주 씨가 충분히 만족할 만큼. 그렇게 서로의 욕망을 위한 은밀한 계획이 맺어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채원. 그런 그녀를 맞이한 것은 일찍 왔네? 남편 순영이었습니다. 어디 다녀와? 나 운동 갔다 왔지. 며칠 쉬었더니 몸이 무겁더라고. 그랬겠지. 사고 이후 아 맞다. 당신 몸은 좀 어때? 약은 잘 챙겨 먹었어? 다정다감한 그의 모습을 에휴, 좀 더 쉬어야 되는데 걱정되더라. 오히려 뻔뻔함으로 여기게 된 그녀는 내가 걱정이 돼. 당연히 걱정되지. 결국 내가 진짜 걱정이 돼. 내내 참아왔던 분노를 내지르기 시작하죠. 근데 나한테 왜 그랬어? 이내 아내의 모든 의심과 허순영 씨 저희 센터 안 다니시는데요? 끊은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그 근거를 전달받게 되는 순영. 운동 간 거 맞는데. 그런데 나 스포츠 센터 옮겼어. 같은 건물 위층으로. 알고 봤더니 거기가 고등학교 동창놈이 하는 곳이더라고. 이어지는 변명과 말투가 그럼 그 문자는? 곧 도착. 연기라면 최소 오스카를 들 정도로 아 그것도 그 친구가 보낸 거야. 그날 같이 운동하기로 했거든. 찐으로 억울해 보인다. 아 근데 이게 아직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실수로 지워진 거고. 이내 자신이 목격했던 기억조차 혼란스러워진 채원은 오해하게 미안해.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뒤로한 채 어디야? 늦어. 기다리지 마. 홀로 외박을 조지기 시작하죠. 이제 어쩔 생각인데? 타인을 넘어 어쩌면 자신 또한 의심하고 있는 그녀에겐 현실을 마주하는 게 두렵니? 숨기고 싶은 불신의 이유가 처음이 아니잖아. 가장 믿었던 사람이 널. 끔찍한 과거로 비롯된 왜 또 나야? 트라우마가 존재하고 있었죠. 이제 겨우 행복해졌다고 믿었는데 그렇게 두려워. 밀려오는 두려움에 모든 게 무너져 내릴까봐. 긴 밤을 지새우던 채원은 결국 자신의 사전에 없던 늦잠을 조져버리고 맙니다. 곧이어 회사에 도착하는데 기시감이 드는 차량은 스토커의 정체를 확신하게 만들었던 증거가 눈에 들어오죠. 이 차는 디자인팀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차인데요. 그 팀 직원들이 돌아가며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대표님 계속 연락이 안 돼서 윤 팀장님이 대신 미팅 들어가셨어요. 태호가 스토커라는 확신이 자신의 오해로 비롯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출근이 빠르네요. 단 둘만의 재회가 이어지고 고마워. 대신 참석해준 거. 어색하디 어색한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한 오해는 풀린 거예요? 먼저 손을 내미는 태호였죠. 대체 뭘 고민하는데요? 진짜 너 아니야? 이에 재원 또한 자신의 의심을 모두 털어놓게 됩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얼마네? 아니 나 그날 스토커 때문에 회사에 날이 땐 바로 그 시간에 레이첼이랑 치맥카가 달려온 거라고요. 결국 여기 봐요. 날짜랑 시간. 즉석에서 밝혀지는 알리바이에 진짜 미안해.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고 그럼 내 부탁 하나 들어줘요. 동료를 의심한 대가를 나 오늘 할 일 진짜 알았어. 제대로 치르게 되는 채원이었죠. 그 대가는 디자이너 시절의 추억을 떠올리게 할 노동 교화용이었습니다. 근데 넌 굳이 이걸 왜 손수 만드는 건데? 잡념을 없애는 데는 단순 노동이 최고니까. 지쳐있는 그녀의 마음을 힐링하는 봐요. 계속 부르쌍이더니 진짜 좀 서재한다면. 태호의 완벽한 설계에 커피 마실래요? 채원은 기운을 되찾게 되고 그 결과 허비상 오늘 스케줄은 뭐야? 네, 오늘 스케줄은 유치원을 다녀오신 후 간식을 드시고 오후에 서준이랑 그네 약속이 있으십니다. 아 피곤해 정말. 저기 피곤하시면 스케줄 하나 뺄까요? 쌓여있던 분노를 조금은 가라앉히게 되죠. 심지어 폭우 속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오빠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반찬 가지다 주러. 아버지의 모습을 마주하며 약은 언제까지 먹어야 하는데요? 다 나을 때까지. 불안정한 자신의 곁을 언제나 지켜주었던 그의 사랑을 떠올리게 됩니다. 괜찮은 거지? 아무 일도 없는 거지?
잠시 후 다시금 원래 자리로 돌아온 듯한 재원. 네, 아주머니. 대표님, 제가 오늘 집안 일 때문에 일찍 퇴근해야 한다고 교수님한테 진작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아니 계속 연락이 안 되네요. 또다시 순영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아린이는요? 아직 안 왔어요. 늘 교수님이 데리러 가는데 거기는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결국 딸의 하교를 위해 유치원으로 찾아가 보는데 아린이 어머님. 우리 아린이 남편이 데려갔나요? 딸을 찾긴커녕 네? 아린이 오늘 아파서 결석했는데 사라졌던 의심을 가중시키는 모르셨어요? 황당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어서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과 더불어 아린아! 딸인 아린까지 없어져버린 최악의 상황. 오늘 혹시 제 남편이나 제 딸아이 보셨나요? 아까 점심 먹으러 가다 봤는데요. 다행히 경비원에 의해 사이좋게 어디 가는 것 같던데. 딸이 아빠와 함께 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근데 그런데 그때 아까 어떤 여자분이랑 같이 있던데요. 미처 안도감을 느낄 새도 없이 저희 동네 분은 아니신 것 같은데 좀 친한 것처럼 보이시더라고요. 허 교수님이랑. 다시금 바람의 기운이 불어닥칩니다. 네, 대표님. 심지어 지금 회사에 권 작가 있어? 분명 작업을 하고 있어야 할 윤진 또한 없어요. 아니요, 자리에 안 계십니다.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상태였죠. 그야말로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지는 상황에서 재원은 윤진의 집 앞까지 찾아가게 되죠. 아린아, 엄마 왔어. 니들 거기 있지? 나와. 그날 저녁 당신 오늘 어디 갔었어? 마침내 기어들어온 순영에게 그냥 바람 좀 쐬고 왔어. 누구랑? 재원의 집요한 추궁이 이어지지만 아린이랑 갔다 왔어. 아린이가 오늘따라 유독 유치원 가기 싫어하길래. 둘이서만? 알고 있었어? 계속되는 질문에도 아니 그럼 둘이 갔다 오지 누구란가? 원하던 자백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미안해. 당신 바쁘니까 저녁에 오면 얘기하려고 했어. 그렇게 왜 바쁜 엄마 대신해줄 여자친구라도 부르지 그랬어? 비아냥이면 비아냥,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유치원 빼먹어서 지금 화난 거야?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돌림이면 돌림, 뭘? 내가 이러는 이유 진짜 몰라? 믿음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나 진짜 모르겠다. 당신한테 말 안 하고 유치원 빼먹은 거 미안한데 그거 치곤 좀 과하네. 제발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줄 수는 없어? 일방적인 취조가 이어지죠. 당신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그 표정 정말. 하지만 순영은 재원아,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다는 듯 나 진짜 모르겠어. 고개를 내저으며 요즘 당신 왜 이러는지 순수하디 순수한 눈망울을 진짜 모르겠다. 반짝거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자리를 떠나버린 재원은 답답한 마음을 달래기 위한 분노의 드라이브를 조치는데 가쁜 대학교 동창의 전화가 걸려오죠. 야 서재원, 오늘도 결석이냐? 에이, 아무리 바빠도 동문회는 나와야지. 오늘 동문회였어? 윤진이한테 못 들었어? 심지어 그 자리엔 윤진이도 왔어? 그럼 아까 왔지. 윤진 또한 참여 중이었습니다. 거기 어딘데? 결국 상황은 동문회로 이어지고 동기들의 환호 속에서 나 여기 앉아도 되지? 아 그럼 윤진의 옆자리에 착석하는 재원이죠. 너 요즘 컨디션 안 좋은 거 같아서 일부러 말 안 했어. 눈물 나게 고맙네. 야, 너 맥주 마실 거지? 아직 재원 술 안 돼. 마시고 죽어보자고! 그렇게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순영에게 했던 그대로 내가 너한테 숨길 게 뭐가 있어. 집요하디 집요한 맨날 틀어박혀서 그림만 그리는데. 추궁에 시동을 걸기 시작하고 그 첫 스텝은 우리 이제 좀 품위 있게 네 작품 얘기 좀 해볼까? 됐거든. 재미없어. 하지 마. 그래, 그럼 작품 얘기 말고 그 파혼한 얘기는 어때? 윤진의 상처를 후벼 파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싸늘하다. 그 얘기를 할 기회 없었잖아. 야, 왜 그래? 파혼한 그 남자는 잘 지낸대? 잘 나가는 사업가라 그런가? 얼마 전에 결혼 기사 떴던데 그 누구지? 배우? 누구였더라? 거의 월북급 선 넘는 발언에 나 헤어진 전 남친 소식까지 챙겨보는 줄은 몰랐네. 윤진도 분노 게이지 맥스를 향해 가지만 너도 관심 많잖아. 내 가족, 내 남편. 이미 손절 따위 각오하고 내뱉는 재원이었죠. 그러나 야, 이 모든 것이 너 진짜 취했나 보다. 단 한마디에 정리되어 버립니다. 야, 니네 분위기 좋은 날 진짜 왜 그래? 또다시 이에 받아버린 재원은 쓰라린 마음을 소주로 소독하기 시작하고 다음날 숙취에 찌든 몸을 일으키는데 일어났어? 그녀를 맞이한 것은 권희 자길래 안 깨웠어. 북엇국 끓여놨으니까 먹고 출근해. 역시나 수위 순영의 문자였죠. 오늘 아침 회사에서 퀵으로 온 서류 또한 서재에 갖다 놨어. 워커홀릭 아내를 위한 업무 세팅까지 맞춰놓은 상태. 그런데 세팅되어 있는 서류가 아파트 등본이. 누군가의 아파트 등본입니다. 심지어 그 소유주엔 어머님 돌아가시면서 남편분 서창석 씨가 보험금 수령하셨고 아버지 창석의 이름이 적혀있죠. 게다가 그의 임차인은 다름 아닌 윤진이었습니다. 도무지 종잡을 수 없는 사실에 직접 단지를 찾아가보는 재원. 그런데 그녀의 눈에 차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택시에서 내리는 딸과 남편의 모습이 들어오죠. 심지어 그들이 향한 곳은 어서와. 등본에 적혀있던 윤진의 아파트였습니다. 과연 이 파국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TV조선의 미니시리즈 나의 해피엔드는 거대 가구 기업의 CEO로 자수성가한 채원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불행에 맞서 처절히 분투해나가는 이야기를 그린 추리 스릴러물인데요. 마치 시한폭탄과도 같은 채원의 빙의한 듯한 장나라 배우의 연기 덕분에 몰입감이 상당했고요. 1, 2화에 무수히 깔려진 떡밥과 복선들이 앞으로 어떻게 풀어지게 될지 너무나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나의 해피엔드 1, 2화의 내용이었고요. 본방은 TV조선 채널에서 매주 토, 일, 밤 9시 10분에 방영됨을 알려드리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쇼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